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 풀고 있습니다. 근대 파트로 넘어왔는데요. 이 근대사 파트는 분량이 엄청 많다기보다는 너무 바트게 좀 진행되는 게 있어서 덩어리가 촘촘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도 외우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든데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전후 관계를 좀 파악을 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고요. 이거를 1년 단위로 벌어지는 일들을 전부 외우실 수는 없을 거예요. 많이 풀다 보면은 익숙한 건 나오지만 이걸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뭐 어떤 조약이 체결됐다든지 어떤 개혁이 일어났다든지 라고 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좀 머릿속에 이해를 해 두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주제가 이 동학 농민운동 그리고 갑오 을미개혁입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역사 다큐멘터리 기획안입니다.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다큐멘터리 기획안인데 기획의 의도 19세기 말에 제폭구민, 보국 안민을 기치로 일어난 동학 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사건의 발생 순서대로 제작을 하려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회차별 방송 내용이 첫 번째 파괴되는 만석보, 이 저수지죠. 만석보가 파괴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주 화약을 체결하는 농민군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석보를 파괴하면서 일어났었던 이 동학 농민운동의 시작점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중간 지점에 들어가는 걸 찾아주는 것 같은데요. 전주성을 점령하기 이전까지의 사건 골라보겠습니다. 전라도 순창에서 체포되는 전봉준, 이건 좀 나중 일입니다. 2차 동학농민운동까지 일어나고 나서 마지막에 체포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시기적으로 뒤이고요. 가에 뒤에 있습니다.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는 농민군.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 동학농민운동이 어려운 이유가 1894년에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거의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진행되는 내용이 달별로 나오고 어떤 전투는 며칠 사이로 벌어지기도 해요. 이걸 연도별로 외우려고 하면 암기를 못하겠죠. 1년 안에 일어났었던 사건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건데 우선은 지금 만석보를 파괴하고 어떤 밀란이 발생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뭔가 전투를 치러가면서 전주성까지 갔겠죠. 전주성을 점령하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승전보를 올리면서 전주성까지 갑니다. 여기 언급은 안 됐으나 황토현이랑 하나가 더 있습니다. 황토현 전투가 1894년 이게 4월 달이에요. 4월 달이고 4월 초에 이 황토현 전투를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4월 중순 이후쯤에 황룡촌 전투라는 걸 또 합니다. 똑같이 황자로 시작을 하는데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이거를 이기면서 나중에 그 다음에 전주성으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으로 우선 답을 찾아주시고 전주성을 점령하기 이전에 당연히 계속해서 승전보를 울리고 나서 성까지 점령을 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 농민군들에게 격파를 당하고 나서는 이거는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주성에서 이제 화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그래도 암기하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자, 2번으로 답을 찾아주고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하는 농민군. 자, 동학농민운동이 이 1년간을 놓고서도 두 개로 나눕니다. 전주 화약을 맺기까지 있었던 게 1차고요. 그 뒤에 다시 일어나는 게 2차예요. 화해를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나뉘고 체포되는 건 이제 2차.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하는 게 이제 2차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이것도 2차고요. 논산에서 연합하는 남접과 북접이라고 나옵니다. 남접, 북접. 이 접이라고 하는 거는 남쪽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농민군, 북쪽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농민군을 부르는 어떤 단위예요. 동학농민운동에서, 동학에서 썼던 단위인데 큰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더 크게 일어났어요. 이것도 2차입니다. 2차. 자, 무력을 동원해서 경복궁을 점령하는 일본군. 이거는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화약을 맺었잖아요. 전주성에서 화약을 맺어서 자 이제 우리는 서로 의견을 합치를 보았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뭔가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 되는데 일본군이 무력을 동원해서 갑자기 경복궁을 점령하고 일종의 우리나라 왕을 인질로 잡은 거죠. 이거를 보고 동학농민군대가 아니 이거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계기로 2차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 파트는 이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1차 동학농민운동, 2차 동학농민운동 이게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를 각각에 해당되는 게 뭔지를 구별을 하고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백삼봉기가 있었고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가라고 하는 시기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남북접이 나옵니다. 이걸 지금 기준으로 1차, 2차가 나뉘고 있어요. 요쪽 부분은 1차고요. 여기는 1차고 지금 이쪽 파트는 2차예요. 어떤 거를 중심으로 1, 2차가 지금 나뉘고 있는 겁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시기적으로 총 통틀어서 한 1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1차와 2차가 지금 나뉘고 있어요. 자, 백산에서 봉기하고 황룡촌 플러스 황토현 전투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제 1차가 마무리가 돼요. 이제 싸우지 않기로 하고 전주성까지 점령한 다음에 전주 화약을 하고 종료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더 거대한 파티로 모이는 거죠. 남쪽에 있는 동학 군대하고 북쪽의 군대가 다 같이 모여서 논산에 집결해서 우금치에서 전투했는데 패배하면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1차가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요거 가 시기로 골라보겠습니다.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다. 바로 1번이 답이 나오네요. 전주성을 점령하고 나서 전주 화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뭐 집강소 설치해가지고 패전개혁 같은 거 다 실시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 우리끼리는 마무리를 했는데 일본 군대가 철수를 하지 않고 경복궁을 점령하고 왕을 인질로 잡고 있는 이런 상황. 여기에 이제 동학군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겠다라고 하면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선 가에 해당하는 거는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삼내 집회가 개최되었다. 교조, 이 동학의 최재우, 처형당했던 최재우라는 교조가 있었죠. 이 교조의 신원, 명예를 회복하고 이 동학의 성격을 인정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삼내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조신원운동은 1892년부터 93년까지 한 2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3대 집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93년도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복합상소도 또 올려요. 한 2년에 걸쳐 일어났고 요게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 체결이 됩니다. 가의 이전 시기입니다. 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에게 승리하였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황룡촌, 황토현은 같은 시기,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앞서 있고 사태 수습을 위해서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백산에서 봉기하기 이전에 고부에서 밀란이 터졌을 때 그때 이용태가 파견이 됐지만 해결을 하지 못하고 사태를 악화시켰죠. 요거 이전입니다. 전봉준이 농민을 이끌고 고부관할을 습격하는 게 고부 밀란입니다. 고부 밀란 다음에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이 된 거죠. 이것도 시기적으로 안 맞죠. 답은 1번입니다. 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또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낡은 체제와 외세 압박에 맞섰던 동학, 이 농민들입니다. 변혁의 과정, 시간의 흐름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부 밀란이 터집니다. 그 고부의 조병갑이라고 하는 탐관오리의 탐정을 견디지를 못하고 이 탐학을 견디지 못하고 밀란이 일어나고요. 이게 1차 동학농민운동으로 발발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승전보를 거쳐서 전주성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주 화약을 맺고 나서는 1차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2차 동학농민운동이 발발을 하는데 요 4부에 해당하는 거는 2차죠.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하는 거는 2차 동학농민운동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2차로 넘어가는지 그게 가 파트에 들어가야겠죠. 보겠습니다. 남북접이 논산에 집결하다. 남북접이 논산에서 집결을 하는 게 2차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점입니다. 요게 또 바로 답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전 시기인지 이후 시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 1, 2부 사이에 나오는 겁니다. 요 사이에 요거 시기적으로 가 이전입니다. 백산에 모여서 4대 강령을 선포한다. 이게 1차 동학농민운동 시작점이니까 이것도 앞선 시기입니다. 최시영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되었다. 이것도 한참 앞으로 돌려야 되죠.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삼내 집회가 열리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자체가 벌어지기 바로 직전 일입니다. 이것도 시기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4번 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찬가지로 시간 순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개 과정. 고부의 농민들이 폭정에 항거하여 봉기하다. 고부 군수 조병갑의 어떤 탐학. 뭐 이걸 좀 쉽게 외우려면 조병갑의 이름이 또 마침 갑자가 들어가니까 갑질을 해서 여기에 못 참고 일어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좀 편하겠죠. 봉기를 했는데 이게 마무리되는 과정이 오히려 농민들을 자극한 거죠. 나라에서 파견한 이용태라는 이 사람이 제대로 수습을 해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농민들을 압박을 하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일어나게 된 게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러면서 백산에서 봉기를 하고 황토연 플러스 황룡촌 거치면서 계속해서 승전보를 올리고 전주성까지 점령하고 거기에서 전주화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해산하고 이제 끝내겠다 이 운동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이어지죠. 4번이 가에 해당하는 거 요 씬이 4씬이 요 씬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있고 나서 동학농민군의 지도자 전봉준이 체포된다. 이러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전반적으로 끝납니다. 지금 여기까지 쭉 이어져 오기까지 1894년 그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이고 전봉준이 체포되면서 실상 종료됐다고 봐야죠. 자, 1차는 전주화약까지 갈라보겠습니다. 전주화약을 체결하는 데까지 1차 농민운동이고 무슨 이유 때문에 2차가 발발하고 뭔가 과정이 있고 결국에 실패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진행 과정, 2차 동학농민운동에 해당하는 진행 과정이 가에 나와야겠죠. 최시영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된 거는 동학농민운동 일어나기 한참 이전의 일입니다. 이거 아니죠. 백산에서 집결해서 4대 강령을 발표하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게 1차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싸우다. 이게 해당 사항이 되겠죠.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남접, 북접의 군대가 모여서 공주 우금치에서 만나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패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마지막으로 전봉준이 체포가 되는 거죠. 요게 가에 들어갈 시기의 모습이고 황룡촌 전투에서 장태를 이용해서 승리했다. 이거가 이제 1차 동학농민운동 군대가 승전보를 올리는 과정입니다. 전주성 점령하기 직전의 일이죠. 황토연 플러스 황룡촌 전투. 여기 장태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장태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대나무 엮어가지고 만든 이렇게 바구니 연결해 놓은 통 같은 거예요. 통발 같은 건데 원래는 시골에서 닭 넣어가지고 키우는 닭장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크게 만든 거예요. 막 높이 2m, 너비 6m 정도로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이거를 방패로 삼아서 막 굴리면서 싸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기가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총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총을 막는 걸로 확대판 장태를 만들어서 그 뒤에 숨어가지고 굴려가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지금 장태지 2m, 6m면은 되게 큰 거거든요. 그걸 막 굴려가면서 싸우니까 신무기를 무장하고 있는 관군이나 일본군도 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태를 활용해가지고 크게 승전보를 울리게 되고 이게 사람들이 총 앞에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전봉준이 이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진 장태를 준비해서 그 뒤에다 숨어가지고 뒤쪽에 청을부적이라고 있어요. 진짜 그냥 미신이에요. 부적을 붙이고 장태 뒤에서 구부려서 옷깃을 입에 물고 그냥 달리면은 총알이 우리를 피해간다라고 농민군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미신이죠. 왜 그러냐면 무서우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농민군대를 다독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고 옷깃을 입에 물려고 한 거는 이걸 입에 물려면 이 옷깃을 입에 물려면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앞을 보면 무서우니까 그냥 장태 뒤에 숨어서 달리기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일종의 전략을 짜가지고 승리를 한 거고 이 전투가 꽤 유명했습니다. 이 장태 하나 만드는데 그 정도 높이로 만들려면 500개 정도 대나무가 필요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이게 거의 예상을 못한 거였을 거예요. 무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만히 여겼다가 이제 군대가 크게 깨진 사건인 거죠. 이 장태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요거 그냥 알아두시고요. 요 이전 시기니까 시기상으로 맞지 않고 서울에서 교조 신원을 위한 복합상소를 올린다. 이거는 아예 동학농민운동 발발하기 이전입니다. 1892년부터 93년 2년 동안 일어났죠. 3내 집회 바로 다음 해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자, 답은 3번으로 찾을게요. 5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문자와 진술자가 있네요. 공초, 누군가 신문받았던 기록입니다. 재차 기포한 것을 일본 군사가 궁궐을 침범하였다고 한 까닭에 다시 일어났다고 하니 다시 일어난 후에는 일본 병사에게 무슨 행동을 하려 하였느냐? 궁궐을 침범했다고 나옵니다.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는 전주화약을 맺고 정부하고 화해했는데 일본 군대가 이제 출병 이유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해산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무력으로 궁궐을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왕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 이거를 우리가 이유를 삼아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게 2차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궁궐을 침범한 연유를 hir문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궁궐을 왜 우리나라 궁궐을 침범을 했는지 너희들에게 따지려고 했다라고 누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진술자가 또 마지막에 하는 거 볼게요. 각국인은 다른 나라 외국인들은 다만 무역만 하려고 했는데 너희 일본인은 병사를 거느리고 우리 수도에 진을 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영토를 침략하는 게 아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체포됐었던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전봉준의 공초입니다. 자, 전봉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의병을 일으켰다. 전봉준이랑 관계없죠. 더 뒤에 일어나는 을사늑약은 1905년입니다.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의병을 일으키는 거를 을사의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최익현, 나중에 의병장들, 뭐 신돌석 등등등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고 이번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독립문을 세웠다. 이것도 동학농민운동 뒤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거는 서재필 등등등. 서재필 외에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3번 지부복골 척화의 소를 올려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하였다. 이거 최익현이라는 분인데 이거 뭐냐면 일본이랑 서양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랑 통상하면 안 된다. 이거 언제 올린 거냐면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이랑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때 최익현이 올리는 상소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랑 연도가 같아요. 4번 볼게요. 13도 창의군을 지휘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13도 창의군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되기 바로 직전인데요. 요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전국에서 요런 의병장들이 모여서 자 서울로 다 같이 가자라고 했다는 거죠. 총대장 이인영이라고 있습니다. 이인영, 허위 뭐 요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런 사람들이 언급이 돼야겠죠. 자, 5번 보국안민을 기치로 우금치에서 일본군 및 관군과 맞서 싸웠다. 요게 이제 전봉준에 해당하는 동학농민운동이죠. 나라를 지키자, 백성을 평화롭게 하겠다 이러면서 일어났다라는 거니까 5번이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인물이랑 사건을 연결을 한번 해줄게요. 네, 6번 보겠습니다.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라는 기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초정부적인 정책 의결 기구였다. 정부를 넘어서는 굉장히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총재라는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총재, 그리고 20명 내외로 구성이 되었다. 그리고 총재에는 영의정 김홍집이 겸임을 했다. 영의정이면서 총재가 되었던 사람, 일종의 내각 비슷한 어떤 기구가 만들어졌던 건데 3개월 동안 법안을 210여 건을 발의를 했던 뭔가 개혁기구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없어졌다라고 나오는 이 기구는 갑오개혁을 수행했었던 군국기무처입니다. 1차 갑오개혁을 수행했었던 군국기무처인데요. 그러면 군국기무처에서 했던 일들은 갑오개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차 갑오개혁에 해당되는 내용. 자, 공사노비법이 폐지되는 게 1차 갑오개혁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뭐 공사노비법 폐지하고 과부가 재혼하는 거 허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조혼 폐지하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안 좋게 여겨졌던 관습적인 것들을 대부분 1차 갑오개혁에서 폐지합니다. 이제 근대국가로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개혁을 추진했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답이 그래서 1번에 해당되고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임술 농민봉기를 계기로 설치되었다. 임술 농민봉기면은 철종 시기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보통 진주민란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거를 계기로 설치가 된 거는 이 봉기가 되게 크게 일어나서 철종이 여기에 해결하려고 누구를 내보내요. 박규수를 또 안핵사로 내보냅니다. 그때 박규수가 사건의 진상을 보니 원래 농민들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는 거 안 하는데 여기 탐관오리에 탐악이 되게 심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한다. 이걸 건의를 해서 철종이 이거를 설치를 합니다.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었던 이 밀란이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한다. 요 임술 농민 봉기는 시기적으로도 너무 앞서 있기도 하지만 이거를 계기로 설치된 거는 삼정이정청이라는 기구입니다.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의 건의로 혁파되었다. 이거는 시기를 또 한참 앞으로 돌려야 되냐. 조광조는 중종 시기 활동한 인물입니다. 중종 시기에 되게 앞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조광조가 건의해가지고 혁파가 된 기구가 있다. 이거는 소격서라는 데입니다. 도교 행사 같은 거 주관했었던 것인데 이런 거에다 국가 예산 쓰는 거 낭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소격서 기구를 들 수 있겠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 기구로 자리를 잡았던 거. 그래서 나중에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 엄청나게 비대해져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었던 기구. 이거는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5번 소속 부서로 교린사, 군무사, 통상사 등등등 12사를 두었다. 이거 초기 개화정책 때 설치했었던 거고요. 통리, 아무, 기문입니다. 통리, 아무, 기문. 자, 이거는 답은 1번으로 찾을 수 있겠죠. 네, 7번입니다.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얼마 전에 정부가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를 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는군. 은본이제 채택을 포함한 여러 안건을 처리했다고 들었네. 군국기무처가 나오죠. 앞에 풀었던 군국기무처가 나와서 여기에서 했었던 개혁은 1차 가보개혁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그러면 1차 가보개혁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골라주면 되는데 과거제 폐지하고 연좌제 금지하고 공사노비법 혁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좀 관습적인 거, 오래된 것들, 그런 것들 폐지하면서 근대 시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다 하고 과부의 제가 허가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1차 가보개혁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자, 5번. 건양이라는 연호를 채택하였다. 건양은 태양을 향해서 이제 나아간다, 올라간다라는 뜻으로 이거 이제 태양력 쓴다라는 얘기예요. 태양력. 달력을 서양식에 썼던 태양력을 갖고 온다라는 건데 우리 뭐 음력도 있고 우리 양력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본래 음력을 좀 셉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식으로 양력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연호도 건양이라고 올린다. 이거는 가보개혁이 아니고 을미개혁 때 대표적으로 시행했었던 겁니다. 건양의 연호 채택. 자, 이게 정답이 되겠죠? 8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고종이 종묘에 바친 독립서구문으로 홍범 14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범 14조는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이 주도한 이 개혁. 자, 우리 1차 가보개혁 때는 김홍집이 주도를 했었어요. 총재로. 그리고 그 뒤에 2차 가보개혁이 나올 때 이렇게 연립내각을 구성해서 두 번째로 이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2차 가보개혁입니다. 2차 가보개혁의 내용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땅 조사했다는 얘기예요. 땅을 조사하고 지게, 땅 문서죠. 근대적인 땅 문서를 발급하는 거는 이거보다 뒤식입니다. 대한제국이 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지게 발급은 이거는 대한제국 때 1901년부터 1904년까지 되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대한제국 때 했었던 이 개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광무개혁의 일부입니다. 광무개혁. 상회사인 대동상회, 장통상회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인들끼리 뭔가에 대응을 한 겁니다. 이거 1880년대예요. 우리가 이제 그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우리나라에 외국의 자본이나 이런 게 막 들어와요. 상인들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내부에서 원래 활동했었던 우리나라 상인들이 위기를 느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결속을 다지면서 응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요거는 개혁 내용이랑 상관이 없고요. 황제의 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수부를 설치한 것도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대한제국 시기니까 요거 두 개는 같은 시기죠. 시기적으로 뒤에 있고 근대식 무기제조 기술 도입을 위해서 영선사를 파견한 것도 요것도 초기 개화 정책입니다. 이거는 이 개혁보다 이전 시기입니다. 이전 시기 청나라의 영선사 파견했던 거는 5번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한성 사범학교 관제를 마련하였다. 근대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2차 가보개혁 때 1차에서 하지 못했었던 교육 문제가 드디어 2차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죠. 9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김홍집과 박영효를 중심으로 구성된 내각에서 여러 개혁을 추진했다더군. 김홍집만 나오지 않고 박영효가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했던 이 개혁은 뭐예요? 이거는 일단 2차 가보개혁입니다.
왜냐하면 1차 가보개혁에는 영의적 김홍집이 주도를 하거든요. 자, 여기 결정적인 내용이 또 나오는데 이 2차 가보개혁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서 수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재판소를 설치했다고 들었네. 수령은 사또죠. 우리 뭐 전래동화나 이런 거 보면 사또가 그 고을에 일어났었던 일을 막 판결을 하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뭐 곤장을 뭐 몇 대를 친다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본인이 마치 판사처럼. 그게 수령한테 다 있었다는 거예요. 왕한테 없는 거죠. 국가에 갖고 있지 않은 거지. 물론 국가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개개 행정구역에서 거의 뭐 왕이나 다름없는 권한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권한을 축소시키고 따로 국가에서 정식 재판소를 설치를 해서 이쪽에서 처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사법권을 이제 분리를 시킨 거죠. 독립을 시킨 거죠. 자, 2차 가보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원수부를 설치했다. 이 원수는 국가원수라는 뜻인데 황제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의 일부입니다. 아니에요. 기기창을 설립했다. 청의 영선사를 파견을 해서 기술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기기창을 설립을 합니다. 이거는 초기 개화 정책이어서 우리가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주변으로 보내는 초기 개화 정책이어서 더 이전 시기입니다. 요 2차 가보개혁 이전 시기고요. 공사노비법을 혁파한 거는 1차입니다. 1차고 태양력을 공식으로 채택하면서 건양이라는 연호를 썼던 거는 을미개혁입니다.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반포하면서 근대적인 교육을 하려고 했던 것, 이게 2차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5번입니다. 2차 가보개혁에 해당되는 거 5번 찾았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사건 이후 추진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본군의 엄호 속에서 사복 차림의 일본인들이 건천궁으로 침입했다. 왕과 왕후의 초소로 달려가 몇 명은 왕과 왕태자의 측근들을 붙잡았고 다른 자들은 왕후의 침실로 향하였다. 땡땡땡땡. 의녀가 나서서 손수건으로 죽은 왕후의 얼굴을 덮어주었다. 네, 이 사건은 궁궐에서 우리나라 왕비가 살해당한 사건이죠.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추진된 개혁은 을미개혁입니다. 을미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을미개혁. 과거제를 폐지했다. 이건 을미개혁이 아니고 1차 가보개혁이고요. 태양력을 시행했다. 이게 을미개혁의 일부죠. 을미개혁의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단발령이랑 이 태양력 채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양이라는 연호를 쓴다. 요거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유경공원을 설립한 거는 초기 개화 정책이에요. 가보개혁보다 훨씬 앞으로 돌려서 초창기에 1880년대에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거 외국어 가르치는 근대적인 학교인데 오늘날의 정동에 그 흔적 터가 남아 있고요. 요거 이제 고종이 만들었었던, 고종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초기 개화 정책의 일부입니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건 초기니까. 초기라고 표시할게요. 공사노비법을 혁파하는 거 1차 가보개혁입니다. 통리기무 아문을 설치하는 거는 초기 개화 정책입니다. 우리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문 열고 수신사 일본에 보내고 하면서 그 다음에 모든 개화 정책을 총괄할 부서로 통리기무 아문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일들을 봤었죠. 자,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고 답은 2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11번 볼게요. 밑줄근 내각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새로 구성된 내각에서 태양력을 채택했다고 하더군. 태양력을 채택하는 거는 을미개혁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요거는 을미사변이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궁궐에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 약간 친일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김홍집이 또 내각을 구성을 해서 을미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요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거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음력에서 양력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을미개혁에 해당하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고 태양력을 쓰는 겁니다. 1번이 답이죠. 을미개혁 대표적인 거 이 건양 연호, 태양력 플러스 단발령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전국을 8도 23부로 개편을 합니다. 행정구역을 이제 근대식으로 개편을 하는 시도를 하는 거죠. 요거는 2차 가보개혁 해당하는 거고 황제직 속에 원수부를 설치하는 거는 황제가 언급되는 거는 대한제국이에요. 대한제국 시기니까 이거는 광무개혁의 일부겠죠. 방문국을 설치해서 한성순보를 발행하는 거는 시기를 조금 더 앞으로 돌려야 됩니다. 1880년대에 있었던 초기 개화 정책의 일부예요.
초기 개화 정책이고 공사 노비법 혁파, 과거제 폐지 플러스 뭐 그 과부의 재혼을 허가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1차 가보 개혁입니다. 1차 가보 개혁. 그래서 요 시기로 나눠주고 을미 개혁에 해당하는 거를 1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이 발생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지난 11일 새벽 대군주는 급히 외국공사관에 피신해야 한다는 거짓 밀고를 받았음. 대군주는 몹시 두려워하여 마침내 왕태자와 함께 궁녀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경계의 허술함을 틈타 밖으로 나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하였다. 남의 나라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이 대략적인 내용으로 우린 이것이 아관 파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신한 게 일본국 별리 공사입니다. 일본인이 정리한 이 사건의 내막인 거죠. 뭐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실제로 궁녀의 가마에 숨어서 심야를 틈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아관파천. 아관파천이 일어난 배경으로 옳은 거. 왜 경복궁을 버리고 도망을 갔겠어요? 도저히 머물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겠죠. 궁궐 안에서 왕후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아관파천을 합니다. 이 왕후가 살해당하는 사건은 을미사변이 되겠죠. 원수부가 설치되는 거는 이거 뒤의 일입니다. 대한제국 만드는 일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 러일전쟁 발발하는 것도 더 뒤의 일입니다. 1904년이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 없고요.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는 것도 이거 뒤의 일입니다. 이건 심지어 1907년이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 없고 용안포 사건이 발생했다. 이건 러시아가 우리나라 그 압록강 밑에 용안포를 이 무력으로 점령하는 사건인데요. 그러면서 조차지를 요구한 사건인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뒤에 있습니다. 1903년 사건이어서 다 뒷시기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시 주제가 1번으로 바뀌었는데 독립협회 그리고 대한제국입니다. 우리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요 시기가 어려운 거는 너무 짧아서 그래요. 여기에서 바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이 미싱 링크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3년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죠. 대한제국. 자, 1번 풀어보겠습니다.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창립한 거는 서재필, 윤치호, 개화 지식인들이 주도해서 창립을 하고 주요 활동이 나옵니다. 고종이 환궁하라. 어디 다른 곳에 있으니까 궁궐로 돌아가라고 요구하는 거 하겠죠. 환궁 요구하고 한러은행을 폐쇄해라. 구국선언 상소. 뭐 뭔가 근대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싶어하는 어떤 개혁적인 활동을 이 단체에서 주로 합니다. 해산은 어떻게 됐냐. 황국협회라는 게 방해를 하고 고종이 나중에 군대를 동원해서 해산을 시키더라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재필이 주축이 돼가지고 개화 지식인들이 만들었던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요구했었던 단체는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만세보를 발행해서 민중계몽에 힘썼다. 저 만세보는 기관지인데요. 이건 천도교입니다. 천도교는 이전에 동학이에요. 동학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자,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민권신장을 추구하였다. 이게 독립협회의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죠. 근대적으로 뭔가 하려는 이 민중계몽활동의 일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로에다가 종로 한복판에서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막 연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엄청 모여서 막 며칠씩 집에 안 가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올라가서 연설한 사람들 직급을 가리지 않고 들어가 있었고 우리가 비록 신분제를 폐지했지만 이 신분제 폐지했는데도 여전히 남아있었던 어떤 차별들이 있었는데 이 만민공동회는 정말 모두가 똑같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자기 의사를 피력하는 그런 시민 대토론의 장이었어요. 이 만민공동회가 나중에 관민공동회를 발전을 해서 뭔가 여기서 정책을 수렴해서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 관리까지 포함돼가지고 확장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많이 합니다. 민권신장을 추구하는 활동. 2번 답을 찾아주고요. 대성학교를 설립해서 교육활동을 전개했던 단체는 신민회입니다. 평양에 학교를 설립을 하죠. 밀립대학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추진한 거는 이거는 1920년대로 넘어가야 돼요. 1920년대로 넘어가서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인재를 키워내는 대학교를 만들어야 돼. 이거 밀립대학 기성회입니다. 이름이 그냥 이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모금운동 추진했고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는 국제보상운동을 추진한 것도 국제보상운동 기성회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개는 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어났었던 활동이에요. 단체도 여기 해당하는 단체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울주재 프랑스 공사가 이 외무부 장관에게 보냈네요. 서울에서 러시아 교관들과 재정고문의 체류에 반대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이 가라는 단체가 있는데 전 국민이 같은 입장을 취하였고 길거리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10일에 유명한 상인의 주재하에 약 8,000명이 대로에 모여서 러시아 장교들과 알렉세예프에게 대한 송환을 외무대신에게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만민공동의 관민공동의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겠죠. 이런 걸 주도했었던 단체는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세보를 발행해서 민중계몽에 힘쓴 거는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기관지죠. 천도교.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거는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보안회. 보안회가 하는 거고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게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뭔가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나라의 어떤 운영되는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추구했었던 단체거든요.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의회, 뭐 지금의 국회하고 똑같진 않겠지만 뭔가 백성들, 시민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3번이 독립협회가 추구했었던 궁극적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의회 설립을 추구를 해서 이게 황제나 이런 국가의 원수보다는 사람들이 동의해서 선출한 사람으로 넘어가려는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날의 공화국하고 유사한 형태를 추구했기 때문에 나중에 고종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해산을 시키게 되는 거죠. 우선 답은 3번이고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을 한 거는 더 한참 뒤에 나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공채 발행을 했고요. 임정에서 하는 거고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설립을 해서 인재를 양성한 건 신민회입니다. 이건 임시정부고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고 중추원을 개편해서 의회를 설립하려고 했다.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가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가단체가 뭔지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이 가라는 단체가 뭐 한다고 지금 길거리에 익명서가 붙었다라는 내용인데 본관에서 대회를 열고 박정량을 대통령으로 삼고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삼고 대통령, 부통령은 공화 체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체제를 공화 체제로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폐하께 모함을 하고자 한 사건이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고종 황제입니다. 고종 황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 아무래도 이게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군권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이 단체를 해산시켰다라는 얘기인데 이 단체는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독립협회. 그러면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면 되겠죠. 1번,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로 우리나라의 영토의 상당수를 가져가려는 어떤 내용이었는데 요거는 보안회라는 단체가 이거를 막습니다. 보안회가 막고요. 자, 2번,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에 반대하였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좀 깊숙이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아관파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입김이 세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산림 채굴권 이런 거 가져가고 저령도조차 요구하고 화폐에도 좀 참여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러시아가 깊숙하게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어, 이거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를 대대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거에 대한 부당함을 사람들한테 정보를 공유하면서 반대 운동을 했었던 이거를 공식적으로 토론 의제로 올리면서 활동했었던 단체 독립협회입니다. 2번 하고요. 자, 3, 4, 5번 찾겠습니다.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왕이 강제 퇴위하는 거를 반대하면서 우리나라 스스로 힘을 키우려고 했었던 단체가 있어요. 이게 대한자강회입니다. 그리고 계몽서적을 출판하기 위해서 태극서관을 설립한 거 신민회고요. 신민회는 뭐 학교도 세우고 이런 서관도 세우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자, 일본에게 진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국채보상 기성회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을 해서 이제 일본에게 빌렸던 차관을 갚으려고 하죠. 네, 답은 2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사 인물 카드고요. 시호가 문익이고 조사 시찰단으로 일본에 갔었고 초대 주미공사에 부임을 했었습니다. 굵직한 이력이 있네요. 그리고 군국기무처에서 부총재까지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박정량입니다.
박정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창립하였다. 흥사단을 창립한 건 안창호 선생입니다. 흥사단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2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금부를 조직한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유생 출신이고요. 임병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임병찬. 조선 광문회를 조직을 해서 민족고전을 간행을 했다. 이거는 이제 최남선이나 박은식 뭐 이런 분들이 있고요. 4번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13도 창의군 결성해가지고 들어가는 이 총대장은 뭐 이인영, 허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5번 독립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을 합니다. 이게 박정량이 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보면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단체하고 인물 이름 다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지 고하는 제사를 지냈다. 왕태자가 배참하였다. 제례를 마쳤으므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소서. 그래서 황제가 되었다. 고종실록이네요. 고종이 황제 즉위하는 장면입니다. 대한제국 1897년에 마침내 환구단에서 즉위하는 장면이고요. 나를 보면은 이제 본소에서 대한국 국제를 잘 상의하고 확정하여 보고하라는 조칙을 받아들여서 감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공법을 참조해서 어쩌고 저쩌고 본국의 정치는 어떤 정치이고 본국의 군권은 어떤 군권인가를 밝히려 합니다. 네, 이거는 대한국 국제라는 법을 반포하는 장면입니다. 자, 1897년에 황제가 되었어요. 황제가 되고 나서 이런저런 법규를 정리를 해가지고 2년 있다가 99년에 이런 걸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짧은 사이에 일어난 건데 이 가와 나 사이 시기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연도상으로 너무 바트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생겨났었던 대한제국의 초창기 시기의 일을 물어보고 있어요. 영화 아리랑을 관람하는 교사. 이 아리랑은 나운규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1920년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뒤에 있습니다. 관민공동회에서 연설하는 백정. 관민공동회 독립협회가 한 거죠. 독립협회를 창설하는 거는 이제 고종이 일종의 뒤에서 물밑 지원을 해줘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이 관민공동회 같은 거 일어나는 게 1898년이거든요. 딱 이게 사이 시기의 일입니다. 요 사이 시기. 관민공동회에서 전직 백정이 이제 연설을 하는 거죠. 신분이 이제 철폐가 되었으니까 요 장면이 나오는 거고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 이거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 시기가 아니라 가해 이전입니다. 경부선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기자. 기차 타고 부산으로 간다. 그러면 철로가 놓여야겠죠. 이거는 나 시기 이후입니다. 나 시기 이후고요. 근의회가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하는 노동자. 근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되는 것 자체가 1920년대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나 시기 이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가시기에 실시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어지는 황룡포를 입고 있는 고종의 모습입니다. 본래 우리 붉은색이잖아요. 근데 황제니까 이렇게 금색으로 입었겠죠. 고종 황룡포를 입고 황제 즉위식을 올린 다음에 새로운 국호인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 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였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대한제국으로 국호 바꾼 다음에 간도의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관리사로 파견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요 1번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 김윤식이 청해 영선사로 파견되는 거는 대한제국 이전의 구한말식입니다.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고요. 건량이라는 연호로 사용했다. 이거 을미개혁에 해당하는 거죠. 아직 대한제국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행정기구를 6조에서 8하문으로 개편하였다. 이것도 갑오개혁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전 시기로 넘어가고요.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과거제를 폐지했다. 이것도 갑오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1번으로 답을 찾겠습니다. 7번입니다. 가시기에 실시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고종이 국호를 뭐로 고치고 새로운 연호를 선포한 후에 만들어진 여권입니다. 요게 발행된 시기에는 황제 직속의 원수부 등등등. 그럼 이거는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에 실시된 정책으로 옳은 거 고르겠습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게를 발급하였다. 대표적인
광무개혁의 일종입니다. 자, 1901년부터 러일 전쟁 터지기 전까지는 있었어요. 러일 전쟁 때문에 중단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광무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방문국을 설치하고 한성순보를 발행하는 것은 구한말 초기 개화 정책입니다. 더 이전 시기. 공사노비 협회하고 과거제를 폐지한다. 이거 1차 가보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전 시기. 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이것도 가보개혁. 개혁의 방안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이것도 가보개혁. 그래서 다 앞시기이기 때문에 가시기, 대한제국 시기로 넘어가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밑줄근 이 관계가 발급됐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게 뭔지 볼게요. 무슨 서류, 문서가 있는데 정답을 가진 자가 이거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 말고 옛날 거는 무효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무슨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인민 외에는 소유주가 될 권리가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뭔가 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지게입니다. 지게. 양전 사업을 통해서 대한제국에서 발행했던 지게가 되겠고요. 자, 요거 이 지게가 발급됐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대한제국 시기에 지게 발급은 1901년부터 1904년까지 대한제국에서 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요거 해당되는 시기 골라보겠습니다. 이만손 등이 영남만인소를 올렸다. 영남만인소는 조선 책략이라는 거에 반대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 미국이랑 또 친하게 지내야 되고 중국, 일본이랑 같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반대하면서 이 유생들이 올렸던 이 상소문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1881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한참 앞서 있습니다. 자, 방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발행되었다. 이것도 초기 개화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 영남만인소 시기하고 비슷하죠. 요거 아닙니다. 조선 형평사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 형평사 창립대회. 이 형평사는 신분을 평등하게 유지한다라는 운동인데 형평사 운동은 나중에 뒷시기에 이거보다 더 뒷시기에 일어나는 운동이어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용안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하였다. 러시아가 용안포를 점령하고 조차 요구한 게 1903년이거든요. 1903년이어서 사실은 딱 여기 사이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은 일단 4번이고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로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한 거는 또 한참 전으로 넘어가서 1871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보개혁을 통해서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나서도 3번 부연을 하자면 완벽하게 사람들이 백정을 차별을 안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별을 수습하려는 운동이 일제강점기 시기에 연결되면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기가 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요 지게 발급 시기로 이 문제가 종종 출제가 돼요. 용안포 사건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게 발급 시기가 굉장히 조금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사건도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거를 시기별로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은 4번으로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